오늘은 ETF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ET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 지수 ETF를 볼 건데요. 각종 상품 비교와 수수료까지 검토했으니 오늘 영상만 보셔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석 재료는 나스닥100입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술 기업 100개를 품고 있는 ETF인데요. 미국 상장된 수천 개의 ETF 중에서 자산 규모 탑10에 들어가는 ETF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국내와 해외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 양쪽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100의 차트를 보면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1995년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약 41억 원 정도의 자산이 생기게 됩니다. 말도 안 되게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한다면 41배의 수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AI 발전과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198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총 38년 중에 플러스 수익률이었던 해는 32년이고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던 해는 6년입니다. 즉 5년 정도 투자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으로 10년 넘게 투자한다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죠. 실제로 1986년부터 언제든 10년 이상 투자했다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나스닥100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투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스닥100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섹터 구성을 살펴보면요. 11개 섹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순환입니다. 3개 섹터를 합하면 78.7%로 절반이 훨씬 넘으며 기술 섹터가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말이 되겠죠. 반대로 리츠, 에너지, 금융의 비중은 각각 1%도 되지 않는데요. 나스닥100과 함께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비중 낮은 섹터를 추가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섹터 비중이 높았던 기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순환에 속한 대표 기업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술 분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순환 분야에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있네요. 모두 쟁쟁한 기업들이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100에서 투자 비중이 높은 10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데요.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8.6%이고 2위는 애플 8.1%, 3위는 엔비디아 6.5%입니다. 100개 기업 중에서 10개 기업의 비중을 보면 47.9%가 되는데요.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 기업들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나스닥100의 방향도 결정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탑10 기업들은 잘 알아둬야 합니다. 간혹 여기서 탑10 기업 중에서 직접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드실 텐데요. 어떤 기업이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도 살아남게 될까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요. 1980년도에 1위였던 IBM은 현재 탑10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000년도에 1위를 했던 GE 또한 현재 사라졌죠. 그렇다는 것은 현재 탑10에 있다 하더라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을 선택하든 옳은 답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스닥100에 투자하면 시총 변화에 맞게 고르게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스닥100에 1980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다면 IBM을 거쳐 GE를 지나 현재 애플과 마소의 큰 비중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비중을 조절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지수추종 ETF에 투자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으르지만 완벽하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한국과 미국에 상장된 ETF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나스닥100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QQQ와 QQQM입니다. 둘은 같은 운용사에서 만든 ETF인데요. 자산 규모를 보면 QQQ가 자금이 많아 안정적으로 보이고 총 비용을 보면 QQQM이 0.15%로 상대적으로 0.05% 저렴해서 좋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민 없이 QQQM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같은 운용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더욱더 오차 및 괴리율이 발생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추가로 QQQM의 자산 규모가 25빌리언 달러로 원화로 34조 원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 주 매수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볼게요. 지금 환율로 보면 QQQ는 62만 원이 필요하고 QQQM은 25만 원입니다. 필요한 돈의 차이가 2배 이상 나죠. 유연한 투자를 위해서도 QQQM이 더 좋네요.
같은 지수 추종 ETF라도 수익률이 다르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두 개 ETF의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꼭 하나로 그린 것처럼 모두 동일하죠. 모두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오차율이 발생돼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용사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결국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댓글로 문의 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오차율까지 고려해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차율과 괴리율은 과거의 데이터이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숫자입니다. 심지어 그 오차가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마지막으로 오차율과 괴리율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나스닥백을 살펴볼게요. 한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일반, 해지, TR 상품입니다. 일반 상품은 앞에서 소개한 미국에 상장된 종목과 동일한 상품입니다. 해지 상품은 종목명 뒷부분에 H가 들어간 상품으로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주가 수익률만 따라가는 종목이죠. 한국에서는 원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따라 주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고 나온 상품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싫다면 해지 상품에 투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TR 상품은 토탈 리턴의 약자로 S&P 500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알아서 재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 배당금이 나오면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더 높이 가져가는 것이 좋은데요. 분기마다 나오는 배당금을 알아서 재투자해주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의 투자 전략에 따라 세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요. 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반 상품의 총 비용을 보겠습니다. 총 비용은 운용사에서 이야기하는 총 보수에서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더한 값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최종 비용입니다. 4개 종목 중에 2개 종목이 0.2% 미만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KB스타와 쏠입니다. 타이거와 에이스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쏠이 가장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지와 TR 상품을 함께 볼게요.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상품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TR로 0.17%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 인하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가장 저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해지 상품으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선물 H입니다. 또 코덱스 종목이네요. 다른 운용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일반 상품과 해지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일반 상품은 49% 상승이 나왔는데 해지 상품은 40%에 그쳤습니다. 약 9% 차이가 발생됐는데요. 그만큼 달러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매달 변화하는 달러에 맞춰 그날의 주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일 다르게 측정됩니다. 그것이 복리로 쌓이고 깍이기 때문에 환율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약달러가 예상된다면 해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달러 자산을 모으고 싶은 분이라면 일반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달러 자산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상품과 TR 상품의 수익률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두 개 차트를 그렸는데 꼭 하나처럼 보이죠. 지난번에 S&P 500을 비교할 때는 차이가 발생했는데 왜 나스닥 100은 동일할까요? 그 이유는 배당금이 달라서겠죠. 나스닥 100의 배당률은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알아서 재투자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길게 보면 차이가 벌어질 수 있지만 현재 종목들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교할 만큼의 데이터가 쌓이질 않았네요. 정리해보면 나스닥 100은 배당 자체가 적기 때문에 TR 상품의 매력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달러 자산을 모으면서 총 비용이 저렴한 곳에 투자하고 싶다면 솔과 KB스타 중에 고르면 됩니다. 두 번째로 환율 상관없이 수익률에 맞춰 투자하면서 총 비용이 저렴한 곳에 투자하고 싶다면 코덱스 해지 상품에 투자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달러 자산으로 모으면서 배당금까지 재투자해주는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면 코덱스 TR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간단한 듯 하면서도 복잡해 보이죠. 심플한 것이 좋듯이 저는 달러 자산을 모으기 위해 일반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종목은 연금저축, IRP, ISA 계좌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매력이 높은데요. 55세 이후까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앞에 소개드린 미국 종목이 아닌 연금저축을 통한 국내 종목을 선택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투자하면 연금저축으로 혜택받는 것이 더욱 큰 세금 전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잠깐, 혹시 엔화가 저렴해서 일본에 상장된 종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본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높은 것은 25699 총 보수가 가장 저렴한 것은 2845입니다. 엔화로 투자하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다양한 ETF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보고 분석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ETF 연구소장 수페였습니다.